네, 리포트 비하인드 오늘은 먹거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화끈한 맛을 보여주고 있는 삼양식품 정을 나누는 기업이죠. 오리온 두 기업 준비되어 있습니다.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, 연구원님. 네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예, 일단 오리온부터 가겠습니다. 사실 지금은 삼양식품에 가려졌지만 전통적인 K 음식, K 제과 하면 오리온이지 않습니까? 네, 지금 상황이 과거의 영광을 기대하기에는 그렇게 못 미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.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?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오리온 하면 사실 저희가 한국 기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진출한 국가에서 특히나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좀 현지화된 기업으로 좀 유명하죠. 그래서 이제 이미 뭐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%에 육박하는 회사이고요. 다만 이제 진출한 국가들에서 뭐 지난 2년 동안 좀 소비도 좋지 않았었고, 또 한 가지 이제 좀 뭐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좀 비중이 큰 이 중국 시장에서 이 채널 구조 조정 과정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좀 일시적인 채널 공백이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조금 더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제 오리온이 사실 이제 좀 작년까지는 좀 외형 성장이 부진했었고, 이제 그런 흐름이 이제 올해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4월 실적도 좀 아쉽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맞아요. 그러니까 이제 4월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중국의 좀 현지화 기준의 어떤 그 매출이 2% 역성장을 했어요. 그래서 물론 이제 좀 이 이유는 있습니다.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역시나 조금 하자면 사실 이제 오리온은 뭐 이 중국의 춘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선물 세트나 이런 비중이 굉장히 좀 크죠. 근데 이제 과거에 너무 이제 좀 이런 재고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리온은 몇 년 전부터는 이 춘절 때 들어가는 선물 세트의 재고를 조금 가볍게 가져가자.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찾아오는 비수기 쪽에서는 좀 변동성을 줄이자.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좀 펼쳤었고, 그게 지금까지는 잘 맞아 떨어졌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오리온은 아니고 이제 현지 이제 경쟁사들 혹은 이제 글로벌 경쟁사들이 너무 많이 이제 이 선물 세트를 조금 밀어 넣었던 경향이 조금 있어요.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아직까지 지금 5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조금 회전이 되지 않고 있고, 이 부분을 좀 회전을 시키고 재고를 조금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채널에서도 이제 오리온 제품보다는 기존에 좀 보유하고 있던 재고를 빨리 팔아 넘기려는 수요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오리온이 좀 출고량 이 기준에서는 조금 이제 실적을 못 미쳤었고요. 이제 매출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뭐 전반적인 원가 부담이며 뭐 고정비 부담이며,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영업이익 부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을 최선호주로 뽑으셨습니다.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일단 가장 큰 거는 이 회사가 채널 대응을 굉장히 좀 잘 하고 있어요. 사실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중국에서도 채널별로 굉장히 성장률이 달라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뭐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전반적인 매출이나 트래픽이 감소를 하는 반면에 뭐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좀 중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예를 들면 무슨 뭐 편의점이나 간식점, 그러니까 이런 채널들 쪽으로 좀 들어가는 물량들이 굉장히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이제 채널들에 대한 입점을 조금 확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뭔가 채널별로 특화된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시즌 한정 제품이나,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출시를 하게 됨으로써 이 소비 침체에 대응하는 이런 전략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꼽을 수가 있고요. 여기에 더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법인별 뭐 중국이라든지 베트남, 러시아 같은 국가에서만 좀 영업을 했었지만 그 이제 국가의 외연을 좀 확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.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뭐 인도, 유럽, 그러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도 지금 국가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도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솔직히 뭐 말씀을 드리면 지금 K푸드의 대장은 누가 뭐래도 삼양식품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오리온은 그 K푸드의 지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달성할 거라고 보세요?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뭐 바통은 터치가 된 상태죠. 그래서 오리온은 이제 뭐 K푸드의 대장의 지위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삼양한테 좀 넘겨준 그런 상황이고요. 뭐 한동안 이제 삼양의 성장세는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이제 오리온은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 그리고 이제 채널
이 대응을 좀 잘 하면서 얼마나 이제 좀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.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에 따라서 얼마나 이제 매출이 과거만큼 조금 회복이 되느냐. 이 부분이 저는 다시 대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초코파이의 인기가 사실 동남아시아에서도 대단하긴 하잖아요. 네, 네.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베트남의 제사상에도 맞습니다. 초코파이 올리고 그랬거든요. 네, 네. 이제 과일이랑 뭐 고기 이런 것들 그 옆에 초코파이. 네, 매출 회복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잘 나오는지 국가별로 더 확대가 일어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오리온 매수 가능할까요? 목표 주가는요? 네. 일단 이제 이 회사는 월 실적을 발표를 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월별로 이제 실적 공시가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투자 판단을 하게 되고요. 사실 이제 뭐 이제는 4월 실적이 나왔지만 아마 이제 6월 중순경에는 5월 실적이 나오겠죠. 그래서 이제 5월에도 사실은 중국 매출은 좀 부진한 부분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채널 재고 이슈가 좀 5월에도 지속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고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원가 부담이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상반기까지는 좀 눈높이를 낮춰서 봐야 되기는 하지만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좀 자명하기 때문에 현재 주가 부진을 저는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삼으십사 말씀드리고요. 저는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14만 원 이번 리포트에서 유지하셨습니다. 투자 포인트 특히 하반기를 기대해보자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. 이번에는 해가 지지 않는 공장 삼양식품으로 가겠습니다. 해가 지지 않는 공장 이렇고 이제 제목을 다루셨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1분기 실적을 아마 보시면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. 뭐 매출도 매출이지만 컨센서스 대비 상회 폭도 그렇고 라면을 팔아서 영업이익률이 25%입니다. 뭐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이었는데 이 회사가 참 무서운 것이 지금 이제 밀양 공장을 어떻게 보면 조금 가동을 하고 있죠. 이제 좀 있으면 이 공장이 지어지지만 그 전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물량이 없어서 지금 좀 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밀양 공장을 작년 2분기부터는 20시간씩 돌렸어요, 하루에는. 그러다가 이제 올해 1분기에는 22시간을 돌리고 있습니다. 즉 주간 야간 교대할 때 빼고는 공장을 계속 돌린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진짜 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을 해서 좀 실적을 진짜 만들어내고 있다.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고요. 뭐 대외적인 환경도 굉장히 좋았었습니다. 뭐 수출 물량도 증가했고 원가 부담도 좀 완화됐고 여기에 이제 달러 강세까지 조금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역 믹스도 개선된 부분들 때문에 좀 전반적인 환경들이 좀 고루 맞아 떨어진 실적이었다.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.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? 삼양식품 호실적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이견이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주가인데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됐는가가 향후 주가 방향성을 가를 것 같습니다. 목표 주가를 125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5월 16일에 최고치를 보면 장중에 123만 5천 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투자의 매력도 측면에서는 어떤 의견 주실지가 궁금한데요. 네,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뭐 이 K푸드 특히나 이제 라면의 수요는 저는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제 이어져 온 성장세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보고는 있고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더 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린 어떤 그 이 기회 손실이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금 많았었는데 다행인 건 이제 5월 말 얼마 안 남았죠. 이제 5월 말이 되면 밀양에 이제 이 공장이 지어지게 되고요. 그로 인한 생산 설비가 기존 설비 대비 약 한 40% 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반기에는 조금 더 외형 성장이 이제 좀 본격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그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사실 이제 관세 우려들을 조금 많이 하세요. 그래서 관세 피해 시작되고 최근에 또 이제 달러도 좀 1분기만큼 강세는 아니다 보니까 이러면 좀 실적이 안 좋은 것이 아니냐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1분기 대비로서는 뭔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고단가 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비중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라든지 뭐 관세 피해 사실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워낙 뭐 GP 마진도 높고 이익률도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훼손되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서 좀 종합을 했을 때는 관세 피해 그렇게 크지 않다.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실적 안정성은 굉장히 좀 뛰어난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
예, 삼양식품이에요, 오리온이에요, 투자 매력도 측면에서. 네, 저는 뭐 지금으로서는 뭐 당연히 삼양식품에 조금 더 무게를 두려고 하고요. 네. 이제 오리온은 조금 더 이제 하반기 쪽에 저희가 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긴 관점으로 오리온은. 네.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